안녕하세요. 할당이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 노화에 대한 얘기 해볼 텐데요. 4편에서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편에서는 다양한 검진들, 특히 또 국가건강검진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건강검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학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먼저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생겼고요. 네. 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궁경부암, 뭐 대장암, 우리 요즘 대장 내시경 하면서 뭐 호가나 용종 발견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떼내게 되면 원래는 용종이 자라서 대장암이 되는데 이걸 네. 막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장암의 예방이 된 거죠. 위내시경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요즘은 수술 안 하고 내시경으로 또 암을 치료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빨리 발견해서 작아졌을 때, 딱 그 부위에만 있을 때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건강검진이 되겠고, 네. 특히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나이에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검진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생애 주기별 검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데요, 교수님, 이렇게 건강검진이 오히려 또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건강검진이 왜 국가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것만 해주지? 또는 뭐 네. 페트나 CT는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분들 네네. 가끔씩 계시거든요. 네. 물론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건강검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건강검진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를 많이 쓰게 되면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게 되면 이것에 따른 뭐 암이 발생한다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다가 천공 구멍이 나서 요게 이 복막염으로 퍼지게 되고 이런 네.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이거는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건강검진하고 결과 들으러 오실 때 되면 표정이 아주 묘해요. 건강검진하고 일주일 동안 나 무슨 병 생기지 맞아요. 않았을까라고 막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이 건강검진을 발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검진을 해도 어차피 치료가 안 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을 때는 건강검진을 우리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치료도 못할 병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있는 줄 몰랐으면 편안하게 계셨을 텐데 오히려 치료도 못할 병을 발견을 해서 걱정만 더 많아지게 되겠고 굉장히 슬프게 되겠죠. 네. 뭐 옛날에 우리 한때는 폐암이나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의사들이 검진 중에서도 이거는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세요라고 권유하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게 건강검진 무턱대고 하시다 보면 검사를 초음파를 했어요. 근데 뭔가 혹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거 혹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또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고 정밀한 검사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터져가지고 크게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낭종이에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확한 검사로 인해서
뭔가 더 위험한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을 검진을 하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항상 건강검진은 위험을 나름대로 내포하고 있다. 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유불급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교수님, 가족력이 있거나 뭐 선행 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검진을 더 철저하게 받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답일까요? 좀 더 철저하게 받는 건 정답이고요. 네, 그렇다 그래서 이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뭐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많은 검사를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방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이 건강검진은 2차 예방이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네. 2차 예방 하나만 잘한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1차 예방, 3차 예방을 꼭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예방은 뭐냐면 병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네. 위암이 많았어요. 네. 또는 폐암이 많았어요. 그러면 위암이나 폐암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탄 고기를 먹었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라든지 술을 많이 과음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암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폐암의 문제는 대표적인 것들이 흡연이죠. 예, 그러니까 흡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위암과 폐암을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1차 예방을 항상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근데 아무리 1차 예방을 해도 우리 몸의 유전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능한 빨리 잡아내는 것이 2차 예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2차 예방에서 는 이제 국가검진이 누구나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국가검진은 누구나 받도록 하고요. 네. 근데 나한테 우리 가족들은 이런 병이 좀 많아요 라고 하면 그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뭐 또는 다른 검사 방법을 통해서 검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는 내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본인의 의사랑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건강검진만 열심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은 매년 값비싼 걸 받는데 거기서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3차 예방이라고 해요. 3차 예방. 요거까지 한 묶음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교수님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이제 권장이 되는 국가 검진 항목과 그리고 또 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많고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심장하고 중풍, 심뇌혈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질병을 빨리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일반 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안에는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또는 복부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난히 많은 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위암, 대장암이 되겠고요. 네. 여성들한테 중요한 것들이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험 요인들이 많은 사람들, 뭐 비형 간염, 보균하고 있다라든지 네. 간 경화가 있는 분들한테는 간암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담배를 한 30년 이상 피워서 폐암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폐암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6개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암 검진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분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검진을 하라고 날아오면 네. 이 검사는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또 해마다 잘 챙겨 받아야 할 텐데 또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건강검진은 소위 치료랑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제일 편안할 때 하시면 됩니다. 뭐 네.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일 한가로울 때 있잖아요. 네. 그때를 잡아두는데 가능한 매년 일정한 시간에 받는 게 잊어버리지 않고 좋고요. 네. 만약에 1년 항상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자기 생일 때 받으라고 합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부부 같으면 결혼 어. 기념일 때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가족이 같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잊어버리지 않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언제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1년 중에 까먹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국가 건강검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